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들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OX 알아보겠고요. 마감에 산다 종목까지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익 PN이에요. 원익 PN이가 오늘장에 좀 강하게 올라서 21%나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5거래 연속의 상승이고요. 그 배경에는 폐배터리라는 키워드가 붙었는데 최근 주가를 굉장히 크게 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키워드를 가졌어요. 원익 PN이 투자할 만한 가치 있어 보입니까?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전망에 대해서는 OX 좀 나뉘어졌는데 일단 기동현 대표는 원익 PN을 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줬어요. 네, 어느 정도 폐배터리 사업은 2차 전지 사업에서 거의 흥행 보증 수표라고 불릴 만큼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PN의 대표 제품을 보시면 사이클러라고 하거든요.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인데 완성차 제조사 등의 약 3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PNE 시스템즈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충전소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확대한 부분들도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PNE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게 안전 최적화된 차세대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중부고속도로라든지 제주도 쪽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비 이력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기차 보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는 되고 있는데 급속 충전소라든지 이 충전소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도 보면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유럽은 좀 대표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충전소 안에서 조금 충전 이력을 조금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사업을 현재 원익 PN이가 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래, 이 폐배터리라는 모멘텀으로 원익 PNL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X 쪽인 입장인 이유는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랐고 오늘 또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게 다소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쪽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2차 전지 장비 위주로서 좀 강하게 실적이 연동된 종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DENT나 PNT, 하나기술 등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그와 좀 동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또 장비주이지만 주가 움직임 자체도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성일하이텍과 이제 폐배터리 활성화에 좀 협력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만 상승 탄력의 주요 수급처는 외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인 것으로 조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대 낙폭을 좀 겪었고 그리고 저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으나 실적 자체는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PN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TCC 스틸로 가볼게요. 현재 주가는 6%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석 수출 금지 추진 때문에 주석의 표면 처리 강판을 생산하는 이 모멘텀이 부각된 건데 봐도 될 만한 뉴스입니까?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서도 OX로 나뉘어줬어요. 오늘 방승재 실장님하고 기동현 대표님은 의견이 잘 안 맞네요. 최근에 한 3주 동안 계속 맞았었는데 네. 오늘 조금 그러네요. 외면하고 계신 방승재 실장님. 왜 X입니까? 일단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제조업체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원통형 2차 전지 캔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한 이제 원통형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2차 전지를 활용한 전기차 생산 시부터 좀 수혜를 받았고 저장 능력과 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4680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의 이슈가 후속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에 필요한 2차 전지 캔 생산하는 수혜주로 좀 부각이 돼서 실적 향상이 좀 확인된 그런 종목입니다. 내년에는 2배 이상으로 캐파를 좀 늘린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전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니켈에 이어서 좀 주석을 수출 금지 추진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 윗꼬리가 일단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동성 자체가 외인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에 의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단기적인 뉴스로만 좀 접근을 하고 그렇다고 뭐 TCC 스틸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뭐 전 잡아야 된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두고요.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때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을 해준다라면 그때 좀 보는 그러한 전략을 갖추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CC 스틸 들어봤고요. 기동현 대표님의 의견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실제 수혜가 있다라고 보신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앞서 그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존의 테슬라가 쓰던 게 1865 배터리거든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전기차 안에 약 4,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진짜 좋은 배터리는 이 파우치형 배터리거든요. 하지만 금액도 비싸고 배터리 효율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는 것들이 경쟁력으로 계속 꼽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4680 배터리로 크기가 거의 한 2배, 3배 이상 커지게 되면서 배터리 개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효율도 높아졌고 여기 원통형 배터리 캔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니켈 도금 강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지금 TCC 스틸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고객사로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2배 이상의 캐파 증설 계획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꼬리도 다는 것이고 지금 뭐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길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의견이 달랐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요?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14의 감산이 오히려 호재다. 도대체 이 리포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동현 대표님. 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네. 감산이 오히려 호재다? 네. 감산이 오히려 호재다라는 게 네. 그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서는 감산을 해요. 근데 프로라든지 프로 맥스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카메라가 기존에는 그 1200만 화소, 1400만 화소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화소가 4800만 화소로 한 3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ASP, 평균 판매 가격을 계속 인상시키고 있고 충분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들이 오히려 LG 이노텍에게 는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XR이라든지 VR, 메타버스 시장에 조금 앞다퉈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래스형 계속 기기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3D 센싱 모듈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LG 이노텍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뭐 독점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산업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쓸 곳이 많은 거고요. 기존에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장 사업, 그 전기차에 있는 카메라 모듈 개수를 계속 확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그 미래 먹거리로 지금 LG 이노텍이 점찍은 FCBGA죠.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에 대한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길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에 대한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듣겠습니다. 네. 마감에 산다.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두 분의 종목 키워드 보시죠. E클래스. 이거는 벤츠와 관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정 자동화. 네. 뭔가 로봇과 관련된 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랑 코인테크요.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클래스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클래시스는 그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맞습니다. 클래시스를 네.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네. 어쨌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췄기 때문인데 미용 목적을 위한 뭐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기기 그리고 개인 뷰티 디바이스 뭐 화장품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전 세계 60여 개국 대리점 및 뭐 병원 이면서 제품과 뭐 관련 소모품은 당사의 생산 시설을 통해서 직접 생산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의료기기 섹터 관련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도 조금 포함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렇지만 바이오보다는 제약 부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안정적인 좀 기술력과 점진적인 지금 실적 향상이 좀 무기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요도 좀 견조한 편이라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환차익을 좀 지금 거두고 있고요. 20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좀 살짝 주춤하는 모습 좀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타격을 좀 받은 것만큼 그럼에도 좀 덜 받은 그런 부분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리오프닝 수혜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21년 상반기부터 발생한 좀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를 사실 이겨낸 것은 아니지만 시장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주를 찾는 와중에 매년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증가했음을 인정도 받고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외인의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지금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좀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흐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15,000원부터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는 16,8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공정 자동화 코인테크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오늘장 마감에 딱 갖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2차 전지 제조사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계속 공장 증설 계획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터리 가격을 보시면 전기차 가격 원가의 약 4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의 공장을 가지고 원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신규 셀메이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공정 기술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생산 스케줄이라든지 비용 단축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것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정 자동화들이 이런 것과 결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이라고 하면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공정 자동화라고 하면은 로봇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정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턴키 기술을 가진 업체들, 보통 이제 코인테크라든지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가 공정 자동화, 그러니까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모두 수주가 가능한 턴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LG 이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연말까지 2천억 원 이상의 수주 규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의 지금 캐파 증설 계획을 보면 25년도까지 530기가와트시의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공급 단가로 바꿨을 때 보시면 금액으로 쳤을 때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이걸 코인테크가 받는다면 연평균 계속 꾸준하게 4천억 원까지는 수주가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2,200억 원인 것을 봤을 때 앞으로 25년도까지는 꾸준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고 실적도 계속 안정적으로 찍힐 수 있다라는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한 33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발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연이자율로 해서 표면이자라든지 만기이자를 한 3%, 4% 정도로 약속을 해야 모집이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인테크의 만기이자율 그리고 표면이자율이 모두 0%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인테크의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지속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요. 종가부터 25,0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에서 25,000원 이렇게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클래시스와 코인테크를 오늘 각각 마감에 한번 담아보겠고요. 그 외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은 무엇인지 또 판 종목은 무엇인지 수급도 보도록 하죠. 방승 실장, 기관이 사고 판 종목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눈에 좀 띄었고요. 네. 전방 시장이나 뭐 이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수원이 이제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소주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기기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부분 때문에 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더 이상은 좀 더 늘릴 위치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됐는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삼강 MNT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는데, 해상풍력의 성장은 러시아 자체에 대한 그런 에너지 의존도를 계속 줄이기 위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에 유럽의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의 이제 IRA 이제 법안 통과, 그리고 호주, 브라질, 인도 등의 해상풍력 도입 결정, 그런 부분들이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수주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주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당연히 대표 종목이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조정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P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업황 우려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의 매도세가 좀 이어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핀텔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저는 뭔가 이 기업에 대한 훼손보다는 네. 신규 상장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도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입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우리 국내 금융지주사들, 특히나 우리 금융지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지주사들 실적 보시면 비은행 계열사, 뭐 증권사라든지 보험사가 아니고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금융지주사들이 3분기까지 호실적이 예측이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들이 이제 금융주들의 어떤 매수세를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대한항공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유류 할증료가 이제 내달부터 다소 안정화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항공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에 더해가지고 3분기에도 대한항공이 화물 실적으로 호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조금씩 상방으로 틀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아나와의 어떤 합병 문제를 계속 거론을 되고 있는데, 각국이 이제 규제 당국에서 기업 결함 심사를 통과를 하려면 대한항공이랑 지금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유럽, 호주, 미주 노선들을 기존보다 거의 60%까지 줄여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실적에는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매도 상위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외국인들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성 파워텍 최근에 계속 매수세가 있었다가 매도로 돌아섰는데, 뭐 유럽의 원전 세일즈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번에 한수원이 폴란드와의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늘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서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거의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유지를 해주다가 드디어 어느 정도 매도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작게나마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뭐 안 좋은 것들 투자자분들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 봤을 때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법안까지 지금 시행을 하게 됐는데, 다만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만 길게 봤을 때 그럼 1년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사 모두 지금의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아시다시피 한 3-4배 정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동시효과 구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0.8%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 하락한 679.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볼까요? 오늘 시총의 SK하이닉스, 물론 반도체주들이 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오늘 낙폭이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은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레고랜드 관련 채권 시장 이야기들 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좀 증권 업종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눈에 띄는 거는 어제장 분위기가 좋았던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62% 하락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